대남섬요? 2025년 3월호. 아, 오늘 3일절이네요. 그 뭐지? 파일을 한 2개 정도 올렸더니 좀 빡시네. 어, 그 테마력 리뷰를 안 올렸는데 뭐 그건 마지막에 어, 여기 대남섬에 포함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막 나라가 좀 어수선하고 전 세계적으로 환경이 재앙이 굉장히 이렇게 뭐 심하다 그래야 되나?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사건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자살도 많이 하고, 또 얼마 전에 또 김세론 씨 안타까운 사연이 또 있었고, 또 그 외에 또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고, 또 나이 들어서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또 자살하신 분도 계시고, 음, 아무튼 모든 생명은 다 소중한 생명입니다. 그죠? 이 세상에 전 그렇게 생각해요. 불필요한 생명은 없다. 어, 거기 보면 불국사 돌담을 보면 큰 돌도 있고 작은 돌도 있고 이렇게 그런 돌들이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서 큰 답을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인간의 삶도 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누군가는 뭐 그 사람이 이 사람은 절대 필요 없는 존재다 이런 건 없어요. 여러분들 한 명의 소중한 생명들이 다 한 명 한 명이 다 소중한 생명들이고 그런 안타까운 비보를 접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더 마음을 다잡고 그죠? 독하게 먹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자살하면 여러분이 지는 거예요. 음, 그 그걸 이겨내고 극복해내고 물론 힘든 환경인지 압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주변에서 많이 위로를 해주시고 도움도 주시고 그래도 소중한 생명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저도 예전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대학교 가는 걸 포기할 뻔했는데 저 끝끝내 도전을 해서 저는 합격을 했지 않습니까? 제 삶이 그렇습니다. 포기할 것 같이 포기할 것 같으면서도 끝끝내 음, 노력해서 쟁취하는 저는 그런 인생 그런 고통 그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죠? 그걸 다 이겨내고 음, 여러분들과 지금 소통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힘내시고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환경 물론 힘들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지만 저도 막 극단적인 생각을 안 해봤던 건 아니에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지만 전 그렇게 제가 극단적인 생각하면 저를 괴롭혔던 그 많은 것들은 다 끌끌대고 웃겠죠, 그죠? 저거 봐라, 저거 봐라, 그지? 다 저렇게 되게 됐어,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그 저를 괴롭혔던 그 수많은 요소들이 다 천벌을 받고 있고 다 감방에 가고 있고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뉴스에서 지켜보면서 내 나름대로 음, 약간 뿌듯함을 느끼면서 음, 우리 여러분들도 끝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삶을 포기하지 마시고 꼭 뭐 이 세상과 싸워서 이기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2025년 3월호 대남섬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리바바 도둑들. 최근에 그 중국 업체 2군데에서 이제 한국에 영업을 시작을 했죠. 그래서 그 알리익스프레스하고 테무라는 여러분들 아마 인터넷 하시다 보면 광고가 엄청나게 뜰 겁니다. 무료 쿠폰 준다 그러면서. 그래서 저도 이제 꽤 뭐 먼저 아시는 분들은 많이 이용을 이미 하고 있던 그런 업체죠. 그래서 저는 이제 물건을 사본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래서 그 연말에 뭐 이렇게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거 한다고 해서
물건을 이렇게 좀 구매를 해 봤는데 정말 싸긴 싸더군요. 근데 어떤 건 싸고 어떤 건 비싸고 다 저렴한 건 아니고 음 근데 한국에 잘 안 파는 게 한국에 잘 구하기 한국 가격이 옥션에서 이런 데 안 파는데 여기서 파는 물건들이 있고 어 또 여기서 구매해서 옥션에 파는 게 아닌가 싶은 것 물건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이렇게 구매를 해 보고 나서 여러분들께 어떤 이렇게 이야기 피드백 이야기를 이 제품은 어떤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 제품은 어떤지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드릴. 어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사면 드릴을 주지 않습니까? 그 왜 손으로 이렇게 드릴 핸드 드릴 사면 기본적으로 드릴이 있어 가지고 그걸 썼는데 그게 이렇게 열 처리가 잘못됐는지 드릴이 안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앞이 이렇게 쉽게 마모가 되더군요. 그래 가지고 센터 드릴이라 그러죠. 이렇게 구멍을 뚫기 전에 이렇게 콕 찍는 거하고 얇은 작은 구멍을 내는 그래서 가늘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뚫을 수 있는 그런 센터 드릴이었는데 뚫리질 않아요. 음. 한 1mm 정도 되는 철판이었는데 뚫리질 않아요. 앞이 이렇게 다 망가져 버린다 그러죠. 헤드가. 헤드가 갈려 버려요.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나사 있죠, 나사. 왜 드릴 회전하는 나사가 뭐라 그러지? 약간 이렇게 두껍게 생긴 나사 있죠. 그거는 그걸로 오히려 하니까 뚫리더군요. 심지어 드릴인데 뚫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게 너무 작은 거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제품은 너무 작아 가지고 헛돈다 그러죠. 꽉 물리지가 않고 지 혼자 이렇게 돌아가는. 가격은 굉장히 저렴해요. 1,000원대인데 그래서 한번 혹시나 해서 사 봤는데 영 형편없더군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아 중국의 지금 제조업 기술이 형편없구나.'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의 드릴이나 이런 구멍 뚫는 어떤 그런 걸 어 제조하는 기계를 만약에 수입 금지를 지금같이 시킨다면 제조업이 와로는 무너질 수도 있겠구나. 제가 30년 전에 고등학교 다닐 때 회사 그런 공장 제조업 공장을 다녔을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훨씬 더 두꺼운 막 9 센티짜리 철판도 뚫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거는 1 밀리짜리 철판도 못 뚫는 그냥 이렇게 망가져 버리는 헤드가 망가져 버리는 그런 최악의 어떤 그런 제품이니까 너무 또 저렴해서 그런가. 경도가 좀 떨어진다 그러나? 아니면 우리나라 철판이 열 처리가 잘 돼서 그럴 수 있죠. 그죠? 뭐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철판을 1 밀리 철판도 뚫지를 못하는 그런 드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스테인리스 도마. 그래서 처음에 인제 스테인리스 도마 저희 집 도마가 좀 지저분해서 이제 바꿔 보려 이게 원래 원래 호텔에는 스테인리스 도마를 써야 됩니다. 그죠? 위생적으로 하기 위해서. 왜냐면 저게 식중독이나 이런 거 예방하려면 원래 저는 스테인리스 도마를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생각이 나서 좀 저렴하길래 한 8,000 만 원 안 돼 8,000 얼마인가 그래 8,000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제일 큰 걸 샀어. 제일 큰 거에서 바로 뒤에 거를 샀는데 집에 와서 이걸 봤는데 완전 칼인 거예요. 부엌 칼이에요, 부엌 칼. 진짜 이렇게 팔에 그으면 이렇게 상처가 생길 정도? 일 것 같은 그런 그냥 얇은 철판 같은 거예요. 조금만 갈아 버리면 대형 칼같이 쓸 수 있는 큰 도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죠. 근데 이거 사실 때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그러니까 철판만 돼 있는 도마 말고 완전하게 이렇게 다 끝이 쌓여 있는 도마를 구매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거 너무 칼 같아요. 음. 이거 도마 쓰려고 손으로 저기 손잡이 잡다가 칼 베이기 일쑤입니다. 손 베일 것 같아요. 그럼 꼭 테이핑 같은 거 해서 쓰시든지. 음. 그리고 또 최악의 또 이거 완전 정말 사지 마세요, 이거는. 전 디자인이 너무 이뻐서 샀거든요. 어른 케이스, 동그란 어른 케이스가 있었는데 이게 두 종류가 있는데 한 개는 도시락같이 돼 있는 게 하나 있고 그러니까 네모나게 돼 있는 위에 이렇게 물을 붓는 스타일이 하나가 있고 이거는
저렇게 김밥같이 생겨 가지고 위에 부으면 인제 물이 담겨서 냉동실에 넣으면 동그랗게 언다 인제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건 절대 사지 마세요. 음. 물이 그냥 다 새버려요. 음. 이게 하면 할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동그랗게는 안 돼도 그냥 이렇게 끈 같은 걸로 저기 묶어 가지고 물을 절반만 담아서 반원 형태로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저게 만약에 이렇게 해 버리 물을 담아 버리면 그냥 다 새 버려요 밖으로. 그러니까 저게 그 락앤락처럼 그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돼 있지가 않아요. 물 담으면 다 새 버려요. 절대 사지 마세요. 가격은 한 1,500원 정도? 1,500원 인데 저는 좀 신기해서 사 봤는데 최악이더군요. 음. 아무튼 이제 1 번 계속해서 이어질 예정입니다. 자 2 번. 두 번째 구매 품목. 음 1 번째 샤워기 굉장히 이건 완전 강추합니다. 제가 이 샤워기 정말 잘 산 것 같아요. 근데 단점이 있어요. 헤드가 좀 커요. 헤드가 어느 정도만 하냐면 왜 여러분들 마이크 있죠? 그 유튜브 녹음할 때 마이크 쓰는 마이크? 한 스마트폰만 하나? 스마트폰만 할래나? 헤드가 좀 커요. 한 손바닥만 해. 그 물 나오고 안개물 나오고 조절하고 이거 되게 좋아요. 그리고 저거는 또 좋은 게 뭐가 있냐면 그 되게 가늘고 세게 나오는 그게 있거든요. 그걸로 이렇게 화장실 청소할 수도 있고. 음음. 되게 좋아요. 왜 그거 있죠? 왜 그 따로 이렇게 보면 알리바바 보면 이렇게 따로 화장실 청소하는 이 그 뭐지? 비데 샤워기인가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 기능도 저게 되거든요. 조절하는 게 있어 가지고. 좀 완전 강추. 이거 완전 안개처럼 물 뿌리는 것도 가능하고 되게 좋아요. 다만 단점이라면 헤드가 커서 무거워요. 이 이걸 하는 게 좀 무겁고 물살이 좀 날카로워요. 그러니까 바늘같이 콕콕콕 찌른다 그러나? 너무 이렇게 왜 가늘게 나와서 가끔 비데 같은 거 보면 항문을 터트리는 그런 비데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 음음. 약간 그런 느낌인데 이거 완전 안개처럼 분사하는 방식도 있고 굉장히 강추합니다. 이 5,000원 정도? 줄 빼면 굉장히 더 싸거든요. 줄하고 합해서 한 6,000원 인가 그 정도 하는데 이 수화기는 저는 굉장히 강추를 합니다. 음. 그리고 여기 그 자동 센서 등이에요. 처음에 이거를 샀을 때는 저 화장실이 좀 어두워서 조금 어두워서 저걸 이제 꼽으면 이제 센서 등이 있지 않을 그 불이 자동으로 켜져서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분명히 1 타입을 2 타입을 주문을 했던 걸로 참 1 타입을 주문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집에 온 거 가만히 보니까 2 타입이더라고요. 음. 근데 너무 작아요. 근데 저게 정말 편리해요. 지금 우리 집에도 꼽아 놨는데 쓰고는 있어요. 화장실 갈 때 큰 등 안 켜도 되고. 음. 그러니까 옛날에 그 여러분들 군대 가면 그거 왜 그거 있죠. 왜 그 조명 왜 그 취침등? 어 취침등 수준 정도 됩니다. 2 타입이 취침등 정도 돼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복도 거실이나 화장실 이렇게 지나갈 때 가면 큰 불 켜고 지나가잖아요. 근데 이거 있으면 그걸 안 해도 돼. 불 안 꺼도 돼. 센서 등이니까 자동으로 지가 껐다 켰다 껐다 켰다 이러거든. 그래서 생각보다 괜찮아요. 어. 그렇게 많이 어둡지 않고. 그리고 왜 갑자기 뭐 못 찾아서 더듬거릴 때 있잖아요. 어. 그거보다 저거 센서 등은 상당히 괜찮아요. 다만 크기가 조금 더 컸으면 다만 크기가 좀 더 크고 밝았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고 설치도 굉장히 간단해요. 그냥 플러그에 꼽으면 되거든요. 그냥 플러그에 꼽으면 내가 지나가면 불이 그리고 현관문 같은 거 보면 왜 센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스타일이라 지나가면 불이 켜져요. 그리고 LED이기 때문에 전기도 좀 적게 먹을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이건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 샤오미 무선 이어폰 제가 형이 쓰던 무선 이어폰을 쓰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쪽이 나가 버렸어요. 뭐 오래 썼기 때문에 한쪽이 나가서 '아 이걸 어떻게 하지?' 고민을 했었는데 보니까 7,000원 하는 거예요. 샤오미인데. 샤오미 무선 이어폰인데 7,000원 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미친 척하고 '한번 사 볼까?' 그냥 떡 싸먹는 셈 치고 '한번 사 먹을까?' 이래서 샀는데 상당히 괜찮아요. 음. 다만 이렇게 그 처음에
부팅될 때, 그러니까 뭐 이 신호가 이렇게 연결이 될 때 뚱뚱 하면서 소리가 이렇게 나요. 근데 그게 귀에 이렇게 꽂고 있는데 갑자기 띵띵 하면서 이 소리가 나요. 그게 상당히 커요, 생각보다. 조그맣게 들리면 좋은데 어 이게 아직 새 거라 그런지 소리가 되게 크게 나와요. 그래서 귀가 약간 좀 쪼끔 더 음역대가 낮은 음역대까지 들렸으면 좋겠는데 소리가 좀 크게 들리는 건 있어요. 그리고 그 비싼 삼성 거하고 뭐가 다르냐면 이 신호가 좀 짧아요. 그러니까 삼성 거는 한 5 미터 정도까지 가능하다면 이건 한 2 미터 정도 떨어지면 끊겨요. 뚝뚝뚝. 그게 좀 단점이고. 근데 가격이 7천 원이니까 삼성이 지금 리퍼가 한 11만 원 정도 하거든요. 삼성 무선 이어폰이 리퍼가 11만 원 정도 하는데 7천 원이면 괜찮죠. 충전기는 충전기도 되게 이뻐요. 요 사진하고 똑같이 그렇게 돼 있어요. 상당히 괜찮은 이어폰이고 다만 음질은 그렇게 크게 기대하지 않고 그냥 소리가 들린다? 어. 음질은 당연히 삼성 게 좋죠. 예. 비싼 게 돈 차이가 거의 10배 이상 나는데 당연히 음질은 삼성 게 더 좀 부드럽다 그러나? 삼성 게 당연히 좋고 음질은 좀 약간 그 만 원짜리 싸구려 이어폰 있죠. 약간 고 정도 느낌이에요. 귀에 노래가 들린다. 근데 무선이니까 편리하잖아요. 통화도 됩니다. 예. 통화도 되는데 근데 엄청 가벼워요. 그리고 이게 고무 패킹 같은 게 없어 가지고 이게 넣어 놓다가 고개 이렇게 좀 흔들버리면 빠져버려 바로. 흘러버려 땅바닥에. 그게 좀 단점이에요. 귀에 이렇게 삼성 것처럼 귀에 고무로 팍 꽉 끼지 않고 고개 이렇게 잘못 흔들 듣다가 막 이렇게 부딪혀 버리면 바로 빠져버리는 그런 좀 단점이 있어요. 근데 뭐 어 디자인이 그 애플 그 뭐지 애플 아이팟이라 그러나 그 애플 이어폰하고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네? 또 괜찮아요. 색깔도 괜찮고 실물 색깔도 요거랑 똑같거든요. 실물 색깔도 굉장히 이쁘고 괜찮습니다. 저렴하게 사용하기는 뭐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군대에서 쓰는 여름 침낭, 솜이 한쪽으로 몰린다. 7 8,000원 했나? 7,000원 했나? 8,000원 해가지고 어떤 건가? 침낭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 싶어서 샀는데 그 여름 군대 갔다 오신 분들 군용보다 못할래나? 그 여름 모포라고 왜 미끌미끌한 나이론 같이 생긴 거 있죠. 그 정도 수준입니다. 옛날에 이거 그 저 상근 다닐 때도 이런 거 싸제 사서 막 쓰고 다니고 그랬었는데 하여튼 좀 안 좋은 거예요. 그렇게 좋은 건 아니고. 근데 침낭을 한번 경험해 보고 싶다. 침낭이 어떤 건지 경험을 한번 해 보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뭐 한 7,000원 정도 하니까요. 그죠? 7,000원 정도 하니까 한번 사서 이제 경험을 해 보시면 자취하는 학생들은 좀 좋지 않나. 근데 침낭을 이렇게 보니까 좋은 걸 보니까 막 100만 원씩 하더군요. 그 군용 침낭, A급 침낭 그 정도는 100만 원에 140만 원? 그 정도 하더라고요. 좋은 거는. 그래서 일단 어떤 만약에 침낭을 한번 써보고 싶다. 이거는 밖에서 그 텐트 치고 쓰지는 못하는 거고 얼어 죽을 것 같고 어, 그냥 패딩보다 못해요. 어, 롱패딩 있죠. 롱패딩보다 못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바닥에 어떤 요같이 깔고 자면 그냥 그 정도 수준? 그지? 그 정도 수준? 만약에 바닥에 뭐 잘 흘리는 사람 있죠. 바닥에 뭐 이렇게 맨날 뭐 좀 애기들 오줌 싼다든지, 그런 애기가 있는 집에는 요거 해가지고 쏙 집어넣고 만약에 싹 빨아버리면 되니까 그럴 때 쓰면 좋지 않을까? 음. 바닥에 약간 방수 처리돼가지고 방수같이 돼가 나이롱이니까 방수처럼 돼가지고 이렇게 물이 흐르지 않는 그런 스타일로 돼 있어요. 그런 어 그럴 때 애기들 있는 집에서 조그맣게 만들어서 쓰는 포대기처럼 그런 이렇게 침대 위에 깔다든지 안 적게 그런 건 어르신 쓰는 것도 괜찮고 이제 집에 어르신 있으신 분들 몸 아픈 어르신 있는 분들 그런 분들도 근데 그런 분들이 쓸 거면 조금 더 좋은 거 사야 되겠죠. 이건 너무 안 좋아요. 아니면 저렴하게 사서 그냥 뭐 세탁기 돌려버리든지 어차피 솜이니까 뭐 그런 스타일도 괜찮고 그죠? 아무튼 뭐 그렇고 지금 두 번째 이 무선 마이크
지금 이 마이크를 이용해서 쓰고 있는데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예. 그리고 무선이고 충전도 잘 되고 근데 음질이 뭐 그렇게 막 끝내준다면 이 정도는 아니지만 충분히 초보 유튜버들이 충분히 사용할 만한 아주 편리한 그런 마이크고, 마이크도 두 개가 있고, 이게 케이스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는데 전 개인적으로 케이스 있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먼지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밖에 그냥 봉지 같은 데 담아 놓는 것보다 케이스 안에 넣어 가지고 충전하는 게 그게 훨씬 좋고, 이게 스마트폰도 되고 그 잭이 있어요. C 타입이잖아요. 그죠? 이게 보통 C 타입 세팅되어 있거든요. 그럼 C 타입은 PC에 연결 안 되잖아요. 그죠? 보통. 근데 그 잭이 있어요. USB 잭이 있거든요. C 타입을 꽂으면 USB 앞에 돼 있는 연결이 되는 그 잭이 있는데, 그거 1,000원 정도 하는데 그거 구매하시면 PC에도, 지금 PC로 제가 녹음을 하고 있거든요. PC에도 사용이 가능하니까 꽤 괜찮은 것 같아요. 가격이 그때 7,000원이었나? 7,000원 주고 샀던 것 같은데 무선이고 굉장히 편해요. 음, 그리고 굉장히 작고 가볍고, 우리 보통 뭐 이렇게 마이크 달아서 쓰잖아요. 예, 그 정도 수준, 뭔가 이렇게 토크쇼 할 수 있는 수준, 그 정도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수동 이발기를 연상케 하는 디자인인데 힘은 좋은데 어, 방수가 조금 안 되는 것 같아. 음, 가격은 한 8,000원 정도? USB-C 타입으로 충전이 가능하고 어, 꽤 부드럽게 잘 밀립니다. 뭐가 다르냐 하면, 우리 왜 그 강아지 털 깎는 그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방수가 좀 되는데 이거는 물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바리깡 장치 같은 게 구멍이 여기저기 나 있어서 그 조절하는 구멍이 있어서 어, 그 물기가 잘 이렇게 뭐랄까 안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 학생들 저 뭐 그렇습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요즘 뭐 두발 자유화가 있기는 하지만 학생들 예전에 만약에 저 어렸을 때 제가 중학교 때 이런 이발기가 있었으면 좀 100% 샀을 거예요. 음, 바로 사서 그냥 맨날 밀고 다녔을 거예요. 학생들 스포츠머리 잘 어울리는 학생들은 그냥 이거 8,000원짜리 하나 사가지고 그냥 밀어버려요 그냥. 6mm 해가지고 밀어버리면 깨끗합니다. 그죠? 땀 많이 흘리고 학생들도 뭐 요즘 잘 땀 많이, 그러니까 말 활동적이지 않습니까? 여름에 덥고 이러니까 머리 이렇게 뭐 대충 물 해가지고 수건 닦으면 그만이고, 짧게 하고 학생들은 짧게 그렇게 하고 다니면 좋지 않나. 음. 그래서 저 이 이발기 굉장히 그 힘이 좋고 가격이 저렴해서 굉장히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핸드들을 음, 가격은 2만 원, 2만 원대였나? 아까 맨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이게 이게 뭉개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 이게 막 중국산 제품이겠죠. 이거 하나만 봐도 중국의 어떤 그런 열 처리 기술이 형편없다는 걸 알 수 있지 않나. 음. 이렇게 밀면, 나사를 놓고 밀면 그 나사 앞에 그 드라이버 앞에 그게 뭉개져 버려요. 갈려버려요. 쇠가 갈려버려요. 음. 힘도 조금 부족한 것 같고, 그죠? 음. 좀 무게도 좀 어중간하고. 음. 전 솔직히 좀 조금 돈을 줘 주더라도 마력이 좀 센 거, 힘 파워가 좀 센 거를 좀 구입하도록 추천드리고 싶고, 만약에 조그맣게 나사 컴퓨터 조립하는 그런 거 하실 거면 아예 조그만 걸 사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솔직히 좀 급해서 뭐 해야 될 일이 있어서 좀 급해서 사긴 했지만 저는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힘이 없어서. 음. 그리고 이 헬스 발판이라 그래야 되나? 정확한 명칭이 잘 모르겠는데 뭐가 이렇게 좀 저희 집에 이렇게 좀 턱이 좀 높은 데 있어서 정말 몇 시간을 찾았어요. 처음에는 이제 나무 받침을 찾다가 너무 작은 거예요. 어, 나무 받침이 있었는데 너무 높이가 낮고 폭이 좁고 길이가 짧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격도 비싸고. 어. 그래 가지고 계속 찾다가 문득 예전에 아이즈원이 그 뭐지? 헬스하던 게 생각이 났어. 헬스장에서 저걸 봤던 것 같은데 왜 저렇게 이제 옆에 여성분처럼 저렇게 운동을 하죠. 올라갔다 내 계단 올라가듯이. 그리고 이건 3단, 그러니까 3개, 이게 1단, 2단, 3단이 있는데 저기 초록색 보이는 것처럼 밑에 이렇게 안쪽에 그게 있어요. 그 부품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대면 이렇게 높이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고 이게 한 14,000원, 13,000원인가 14,000원인가 그래서 했는데 굉장히 튼튼하고 굉장히 생각보다 좋습니다. 만약에 계단을 한 개 정도 밟고 올라가야 되는 어떤 높이에 뭔가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좋습니다. 음. 그 마지막 신발인데, 마지막은 아니고 참, 이런, 뭐랄까, 발목까지 오는, 뭐랄까, 이거 뭐 작업화라고 하긴 그렇고, 하여튼, 이거 뭐 발목 슈즈? 이거 정확히 명칭은 제가 그것까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신발이 원래 까만색이 이뻤어요. 딱 갔는데, 이렇게 보고 계속 이렇게 보고 있는데, 까만색이 있었어요. 까만색이 이뻐가지고 들어가 봤는데, 제가 이제 까만색보다, 황색이 저한테 약간 행운의 색깔? 황색이 저한테 행운의 색깔이라서, 원래 까만색이 이뻐서 들어갔는데 황색이 있어서 황색을 샀죠. 이거는 단독으로 요것만 사는 거는 좀 그렇고 가격이 12,000원대니까 이건 무조건 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깔창이 있어요. 깔창을 하나 같이 구매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그냥 하면 좀 딱딱하고 발이 아플 수 있고 깔창 한 1,000원 정도 하는 깔창 3D 깔창 같은 천 얼마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거 같이 구매하시면 훨씬 효과가 있고 좀 가볍습니다. 제가 예전에 학생 때나 젊은 한 20대 때 제일 많이 신었던 스타일이거든요. 이 신고 뵙기 편하고, 그냥 아무 때나 뭐 좀 험하게 신어도 되고, 그리고 이렇게 어디 부딪혀도 덜 아프고, 그때 조금 더 두꺼웠던 것 같은데, 가죽이 좀 더 얇습니다. 무슨 가죽인지 모르겠는데, 조금 가죽이 얇고, 푹신한 타입은 아니에요. 딱딱한 타입이고, 그래서 깔창이 좀 필요하고, 근데 뭐, 12,000원인데 뭐, 그죠? 굉장히 가격이 저렴해서, 그냥 지금 막 신고 다니기 되게 좋아요. 굉장히 이것도 크게 나쁘진 않습니다. 가성비 괜찮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캡틴 아메리카 캡틴 케바 4라고 뭐 그렇게 이야기하던데 그걸 이제 보러 가서 진짜 1년 아버지 때문에 거의 못 나가고 있다가 이제 좀 많이 좋아져가지고 이제 진짜 오랜만에 영화 솔직히 뭐 볼 것도 있었으면 영화도 솔직히 볼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거 참 그 뭐지 그거 좀 이따 얘기할까 하여튼 그래가지고 시내 가서 시내 공공 와이파이 여러분 그 뉴스 보셨죠? 공공 와이파이 예산 중앙정부에서 안 준다고 그래서 뭐 공공 와이파이 안 할 거다 예산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예산을 주고 안 주고가 얼마나 정부에서 얼마나 그게 따지냐면 대부분 예산 삭감이 되면 안 해요. 대부분 예산 삭감돼서 안 하는데 공공 와이파이는 중앙정부에서 예산 삭감을 했을 때 중단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여전히 하고 있더군요. 음, 특히 그 시위 많이 하는 곳에서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공공 와이파이를 여전히 자동으로 접속이 되게 해놨습니다. 버스에서도 여전히 공공 와이파이 사용하게 해놨고 예산을 주진 않았지만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그죠? 뭐 목적은 하나밖에 없죠.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주지 않는데도 지자체에서 다른 예산을 삭감해가면서까지 운영하고 있는 목적은 하나밖에 없죠. 감시겠죠. 이거는 복지가 아니라 감시겠죠. 그죠? 음. 왜냐하면 버스비도 다 올렸거든. 버스비도 1200, 대구 1250원이었는데 1500원도 올렸다고. 다른 거 다 올렸는데 왜 예산 삭감한 것까지, 예산을 만들어가지고, 없는 예산까지 만들어가지고 왜 이걸 할까요? 그죠? 이거는 감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 해킹하겠다. 위치가 어딘지 확인하겠다. 저는 가끔 그거 인스타나 뭐 이렇게 어플 깔 때 왜 위치를 묻는지 잘 모르겠어요. 항상 그렇죠. 위치를 공개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안 하면 거부하면 그게 안 등록이 안 되죠. 물론 그게
본인인지 해킹당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그런 것도 있는데, 솔직히 해킹하는 사람은 그런 거 다 우회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죠? 해킹하려고 생각이 든다면 다 우회해서 하죠. 그죠? 그럼 뭐겠어요? 그 목적이 뭐겠어요? 그죠? 조사하는 거죠. 그죠? 내 사생활을, 내가 뭐 어디 가고 뭘 사 먹고 뭘 하고 다니고 어떤 브랜드를 먹고, 그거 조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음. 아무튼 제가 요번에 이걸 다시 올린 이유는 뭐냐면, 제가 자주 가던 그 해장국집이, 선지국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침 영화 보러 가고 이제 오랜만에 선지국 먹으려고, 아버지하고 먹으려고 이제 포장을 했죠. 포장을 주문해 놔놓고 이제 시간이 걸리니까. 그리고 또 서 있다 커피 한 잔 하고 서 있다가 보니까 공공 와이파이, 이렇게 왜 카페 같은 데 가면 와이파이 있고 이렇게 비번 있고 이런 거 왜 써놓은 거 있죠. 써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있길래 그냥 해볼까 이러면서 눌렀어. 접속이 됐거든. 접속이 되고 이제, 근데 포장이니까 금방 나왔죠. 그래가지고 제 가방 갖고 간 가방에 담아가지고 갔는데, 갑자기 핸드폰이, 그 이어폰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아까 제가 앞서 어 샤오미 이어폰, 무선 이어폰 샀다 그러지 않습니까? 밤새도록 충전해놨는데 갑자기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어폰이.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완전 그게, 왜 이어폰, 무선 이어폰 배터리 나가면 왜 아예 먹통되는 거 있죠? 버스 정류하러 가고 있는데 그렇게 먹통이 돼버리는 거라. 그러면서 스마트폰이 그게 안 잠겨요. 뭐라 그러지? 왜 이렇게 우리 하면 그 시간이 지나면 왜 이게 비밀번호 누르는 창으로 바뀌잖아요. 안 바뀌는 거예요. 한참 지났는데 주머니에 넣고 노래도 하는데 노래가 처음엔 조그맣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폰이, 내 볼륨을 낮췄나 이랬더니 이어폰에서 소리가 안 나고 스피커폰에서 소리가 나는 거야. 어, 어. 그러니까 그게 해킹 코드, 비번을 해킹 코드 같은 걸로 넣을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죠? 비번을 해킹 코드 같은 걸 넣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비밀번호를 치게 되면 안드로이드 안쪽으로 들어가게 된다든지,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어폰이 배터리가 다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배터리가 다 됐나 싶어가지고 집에 가는데, 그러니까 집에서 이제 시내에서 한참 멀어졌겠죠. 우리 집까지 갔으니까. 한참 버스 타고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10분 정도 지나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게 되는 거예요. 안 되다가, 벗어나니까 갑자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게 해킹 코드, 비밀번이 스마트폰 해킹 코드가 아닌가. 비밀번호를 그렇게 코드를 적어 놓고 그거를 그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치면 자동으로 뭔가 게이트가 열린다든지, 뭐 그런 게 아닌가. 뭐 개인적으로 그거 외에는 뭐 딱히, 그 전에도 계속 썼었고 계속 작동을 했었는데 갑자기 안 되는 거는 그거밖에 없다. 그 여러분들도 카페 같은데 와이파이 이렇게 복잡한 비번으로 쳐놨을 때 대부분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가만 생각해보니까 그렇죠. 공공 이렇게 카페 같은 데 가 있는 오픈 와이파이는 비번이 굉장히 복잡하죠. 그죠? 우리 보통 집에는 되게 간단한데 한 6, 7자리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굉장히 복잡하게 한 10개 이상 쫙 깔리죠. 그죠? 하여튼 혹시 모르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사용하실 때는 비번 됐으면 주의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 그 안유진 씨, 아이고 안유진 씨가 거기 나왔죠. 거기 무슨 유튜브 채널에 나왔었는데, 그래서 거기서 막 그런 계획을 했어요. 왜 유진이라고 불러달라고, 안유진이라고 하지 말고 유진이라고 불러달라고,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는 뭐 그런 개그였어. 꽁트였는데, 그래가지고 어 유튜브 검색어에 안유진이라고 이렇게 쳤어요. 그 약간 공포 느낌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안유진이라고 지금 갑자기 인터넷 연결이 끊겨 버리는 거예요. 듣기 힘드시겠지만 어 안유진이라고 쳤더니 인터넷 연결이 다시 오프라인 상태입니다. 이렇게. 어, 그리고 그 뭐지? 그림판에 그래가지고 그림판을 열어가지고
안유진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지금 안유진 검색하면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 안유진이라고 썼어요. 처음에 그분이 글씨가 보였거든요. 안유진이라고 다 치니까 딱 사라져 버린. 음, 신기하죠. 어,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혹시나 저희 집만 그런지 아니면 어, 그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지 안유진이라고 치면 인터넷이 끊겨버리는지 연결이 끊겨버리는지 여러분들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테마록 며칠 전 그 수요일 날 그 마지막 주 5시 표는 7,000원을 하더군요. 그래서 전 못 볼 줄 알았어요. 계속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상영관이 그렇게 많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 뭐지? 있긴 하긴 하는 데가 있기는 한데 좀 시간대가 비싸거나 아니면 뭐 4DX? 4DX 그래가지고 그 비싼 거밖에 없더라고요. 조조는 잘 없고 그래가지고 못 보나 극장에서 좀 보고 싶었는데 못 보는가 싶었는데 꾸역꾸역 하더니 극장 수가 늘어나더니 수요일까지 왔어요. 어, 처음엔 한 이틀밖에 안 됐었는데 지금 한 일주일 넘게 하고 있어요. 성공개까지 합치면 한 2주 다 돼가 10일 다 돼가죠. 어찌됐건 그렇게 어 뭘까 역주행 망하는 줄 알았는데 역주행을 하고 있어요. 그죠? 제가 이 책을 언제 봤냐면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그 공장 같은 데서 일하다가 그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는데 그때 그 책꽂이에 이 테마록이 시리즈로 쫙 있었어요. 어, 그래서 95년도쯤에 이걸 접했는데 재밌더라고요. 음, 그래서 뭐 대체로 스타일은 그런 거죠. 삼삼아이즈나 뭐 공자광, 뭐 수랑수라토 뭐 그런 거죠. 그런 내용이고 그거를 조금 더 현실적으로 리얼하게 썼다. 뭐 그런 수준의 어떤 테마록이에요. 그죠? 지금 대부분의 그 오컬트 드라마들의 어떤 뭐랄까 오컬트 시나리오 오컬트 드라마의 대부분의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 여기서 대부분 일부분을 발췌를 해서 시나리오를 쓴 게 대부분이고 그렇다고 이 테마록이 완전히 독창적이냐 그건 아니고 옛날 중국 무협지 같은 데서 나오는 어떤 기술 근데 그거는 뭐 표절이라기보다는 그런 기술이 있다 무협지에서 사용했던 그런 기술이 있다 그걸 이제 차용해 온 정도 표절이라기보다는 차용한 거 정도 수준이고 음 재밌는 게 많이 있죠. 책이 워낙 저도 저희 집 책꽂이에 아직도 테마로 그 국제편인가 그게 아직 국외편 그게 아직도 저 집에 아직 있습니다. 지금 한 20년 전 책인데 책이 누렇게 발해 있는 책인데 아직도 그 이후에 이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책을 사서 봤죠. 그 설명집 같은 것도 있고 기존 굉장히 제가 테마록을 읽으면서 느꼈던 점은 참 그 연구를 많이 했구나. 음,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했고 또 연구를 했고 조사를 했고 책을 쓰려면 이렇게 많은 조사를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그때 느꼈고 준비를 많이 해야 된다. 그래야 좋은 책이 나온다. 구성도 잘 해야 되고 그죠? 처음에는 이게 인터넷 소설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1권을 읽으면 약간 단편으로 이렇게 나가죠. 단편으로 나가다가 이제 책으로 출판이 되면서 이제 장편 같은 스타일로 진행이 되는데 예전에 이미 그러니까 영화화됐던 테마록은 지금 애니메이션 테마록의 뒤에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탈출을 하게 되고 그 뒤에 이제 일어나는 안성기 선생님 나오는 그 이야기는 이제 요거 뒤에 이야기겠죠. 음, 약간 그 옛날에 부산행에 나왔을 때 부산행 그 서울행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었지 않습니까? 약간 그런 느낌. 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3D로 나왔으면 했어요. 3D로 나왔으면 했는데
이거는 2D라고 보기에는 컴퓨터를 좀 쓴 것 같고, 컴퓨터를 배경이나 이런 거는 컴퓨터로 한 것 같고, 3D라고 하기에는 뭔가 좀 2D에 가까워. 2D 컴퓨터를 썼건 한 2.5D가 아닌가. 내가 보기에는 2.5D 같고, 어, 굉장히 그 사회 비판적인 내용이 많이 있었죠. 그때 당시도 지금과 같은 문제점이 많이 있었고, 또 세기말 현상, 95년도쯤에 대박이 났으니까 얼마 안 있다가 2000년이었다고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밀레니엄 버그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세기말 현상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홍콩도 그때 반환되고 중국으로 반환되고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 그런 게 약간 세기말적인 현상, 뭐 사이비 종교, 뭐 휴거된다 그러고 막 그런 게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 사회적으로 좀 불안했었죠. 2000년대 끝날 때쯤이니까. 근데 그런 세기말적인 현상과 더불어 이제 테마록이 되게 이렇게 유행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것도 지금 벌써 한 30년 정도 지났네. 제가 처음 본 게 한 30년 정도 지났네. 전 영화도 극장 가서 봤습니다. 그게 오대양 사건, 그거를 주제로 했던 그런 영화이기 때문에 저는 극장에서 그 봤고 좀 실망스러웠죠. 그때 저는 괜찮았는데 그때 제가 썼던 게 그거예요. 그 애니메이션 테마로 보니까 그거와 유사한 게 나오던데, 길이 이렇게 갈리면서 그, 그 신바드가 알라딘의 램프를 찾으러 갈 때 이렇게 길이 갈리거든요. 그러면서 거기 있는 보석에 손을 닿으면 돌로 이렇게 변하는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거와 유사하게 그러면서 이렇게 자신의 과거 회상을 하게 되고, 제가 그때 극장판에서 좀 부족하다고 이렇게 됐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던 게 애니메이션에서 나오더라고요. 아수라라는 제가 썼던 시나리오가 있는데 그거하고도 좀 뭐가 있는 것 같고 비슷한 것 같고, 어, 어. 아무튼 뭐 그런 또 각색이 있었다고, 각색을 썼다고 그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죠? 실제로 그렇고, 그리고 좀 안 좋았던 게 그 연희에 맞나? 이게 힐링해주는, 버퍼해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처음에 나오고 안 나와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쉽고, 음, 그리고 내용 구성은 괜찮았어요. 근데 너무 템포가 너무 빠르지 않나? 템포가 너무 빨랐지 않나? 조금 템포를 느리게 써도 크게 충분히 90분 채울 수 있었을 텐데 템포를 너무 빠르게 간 게 아닌가? 뭐가 급해 막, 어쩔 줄을 몰라요. 전체적인 어떤 내용을 보면 막 너무 급하게 진행을 하는 게 아닌가? 어? 그런 게 좀 있었고, 그리고 꼭 그 영웅문이나 사저 영웅문 뭐 그런 어 김용 선생의 어떤 그런 무협지 보는 듯한 그런 느낌도 조금 있고, 거기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갖고 와서 쓰는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 고수들하고 싸움이 너무 너무 짧게 끝난 게 아닌가. 제작비 때문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고수들의 어떤 스킬들을 좀 더 화려하게 보여줬어야 되지 않나, 그죠? 그게 좀 아쉽고, 그리고 손님이 4명이 오는데 1명이 안 왔죠, 그죠? 그것도 좀 아쉽고, 뭔가 조금 미완성된 듯한 느낌? 시간도 그렇고 100% 완성됐다는 느낌보다는 약간 뭔가 만들다 말았다? 돈이 없어서 만들다가 덜 만들었다 이런 느낌? 대체적으로 그렇게 드는 수준이고, 그리고 좋은 점, 또 잘한 점이 있으니까요. 아까 그 속도감 있다. 속도감 있어서 좋았어요. 그리고 교차 편집해서 좋았고, 덜 지겹죠. 교차 편집을 하니까 좀 덜 지겨웠어요. 그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니까 그건 또 스피드 있는 진행이 돼서 그것도 괜찮았고, 근데 너무 또 머리 아프게 너무 많이 섞은 게 아닌가. 그리고 뭐 이 정도면 그 OTT 요즘 같이, 옛날에는 애니메이션을 만들면 솔직히 돈이 안 됐거든요. 근데 이 정도라면 충분히 OTT 시장에 내놓으면 충분히 계속해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것도 책도 팔 수 있으니까, 그죠?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 성우들이 지금 일자리를 굉장히 잃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애니메이션을 활성화시켜서 성우들이 더빙해서 먹고 살 수 있게끔 직업을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일본에서는 게임이라든지 애니메이션 더빙으로
성우들이 굉장히 일자리가 많이 있는 걸로 아는데, 굉장히 인기 있는 성우도 있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옛날에 주말의 명화나 토요일 명화 같이 더빙하는 그런 거 자체가 아예 없어져 버렸으니까요. 그죠? 안타깝죠. 그죠? 요렇게 목소리 연기도 연기하는 건데, 성우들이 목소리를 연기해서 굉장히 연기가 리얼하고 좋아요. 연기를 굉장히 잘했어요. 훌륭하고. 구성도 뭐 원작이 워낙 빵빵하니까 구성도 탄탄하고. 어, 100억이 들어갔다는데, 글쎄 제가 뭐 이런 거 제작을 안 해봐서 100억, 이게 100억이나 들어갈 정도, 1시간, 한 1시간 반 정도 되는데 이걸 100억이나 쓸 만큼의 과연 그건가는 조금 솔직히 의문이 듭니다. 손익분기점이 100억이라 그러던데 100억은 저는 안 썼을 것 같아요. 홍보비하고 이런 게 많이 들어갔겠죠, 그죠? 제작하는 것 자체는 100억까지는 들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50분짜리 하나 만드는데 100억이나, 이런 수준의 애니메이션을 3D도 아닌데 2.5D 수준을 했다는 거는 조금 그렇고, 뭐 음악이라든지 그 사운드 트랙 같은 것도 좀 신경 써서 만들었으면 훨씬 수준이 높을 텐데 그런 것도 좀 부족한 것 같고. 한 가지 이제 제가 좀 충고를 드리고 싶으자면, 좀 감독이 좀 만약에 좀 좋은 감독으로 바꿔서 연출을 좀 다르게 해야 되지 않나. 음, 음. 그러니까 테크닉은 뭐 그냥 보려면 볼수 뭐 그렇게 나쁜 수준은 아닌데, 뭔가 좀 이렇게 밀고 당기고 슬로우 걸고 뭐 이렇게 하고 뭔가 멋지게 연출하고 이런 거는 좀 좋은 감독을 영입해서, 예? 해야 되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그 그림을 보면 그 세계와의 수준 차이가 크다. 특히 뭐 일본 만화의 나라 일본보다는 뭐 차이가 뭐 좀 많이 나고요. 2D로 봐도 차이 나고. 2D는 근데 좀 그래도 좀 비벼볼 만하다. 이게 2D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정도면 비벼볼 만하다. 그죠? 좀 2D라면 비벼볼 만하고 3D는 차이가 많이 나고. 그리고 또 하나 좋았던 점은 한국적인 색채. 역시 한국에서 만들어서 그런지 한국적인 색채가 굉장히 이렇게 멋지게 잘 그게 됐다. 한국의 어떤 불교라든지 한국의 어떤 종교 문화, 물론 저게 똑같진 않지만 어떤 그런 거. 그리고 최근에 그 뭐 검은 수녀나 그 검은 사제들, 거기에서 나왔던 소대가리 자르는 그런 모습이 많이 나오는데, 글쎄요 그 테마록에서 소머리 자르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게 좀 그렇고. 그리고 뭐 만약에 테마록 2 애니메이션 버전 2가 그러니까 테마록 2가 나온다면 소제목을 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테마록 국내편, 테마록 국외편 뭐 이렇게 하듯이 테마록 뭐 부제목, 만약에 신이 나를 부른다 뭐 이렇게 한다든지, 그죠? 월향가의 만남, 부제, 테마록 해갖고 부제를 달으면 나중에 막 시리즈로 계속 제작을 한다면 덜 헷갈리지 않을까? 테마록 2 이렇게 나가는 것보다, 그죠? 테마록 뭐 신이 나를 부른다, 뭐 방문자 4인, 뭐 이런 식으로 부제를 좀 달았으면 좋지 않겠나. 저는 언제나 테마록을 응원하는 사람의 입장이고, 테마록이 좀 더 발전되고 한국 애니메이션도 좀 더 발전됐으면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이런 걸 해서 모니터를 해서 좀 더 투자를 많이 받아서 좀 더 수준 높은 그래픽도 한 단계 높은 그래픽을 썼으면 좋겠고, 그런 걸 이런 거 뭔가 멍석을 좀 깔아줘야 그게 또 모습은 놀지 않겠습니까? 멍석을 깔아줘야 춤을 추죠. 정부 정책적으로도 좀 이렇게 투자를 하는 쪽으로 좀 가야 되지 않나. 정부에서도 지원을 좀 해주면 좋지 않나. 이게 우리나라 문화를 알리는 거 아닙니까? 요즘 그 시나리오 같은 거 돈이 얼마나 비싼데, 그죠? 물론 요즘 마블이 좀 힘들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마블이 어마어마하게 돈을 조 단위로 벌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 이런 시나리오나 작품이나 이런 인기 히트 작품, 그죠? 그런 거는 이렇게 정부 차원에서 뭔가 양성을 해야 되지 않나. 이게 참 좋은 직업인데 하도 처백기니까 사람들이 안 해서 그렇지. 시나리오 작가는 매우 인텔리적이고, 책을 쓴다는 거는 매우 그 어떤 지식인적이고 인텔리적인 그런 직업이란 말이에요, 그죠? 수준 높은 직업이라는 거, 희곡을 쓴다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너무 그게 없지 않나. 너무 처백기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거 하면 밥 못 먹고 산다. 가난하다.' 이런 인식이 있어서 안 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직업인데. 아무튼 문화가 좀 우리도 인식이 변해야 될 것 같고, 테마로 항상 전 테마로 응원하고 있고. 음. 이우혁 아이씨 얼마 전에 유튜브 인터뷰한 거 봤는데, 와, 많이 나이가 많이 드셨더군요. 내가 처음 봤을 책에서 봤을 때 되게 젊었었는데, 참 세월이 참 무상하죠, 그죠? 아무튼 테마로, 전 항상 테마록이 나오면 될 수 있으면 극장 가서 보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아무리 좀 할인을 받더라도 될 수 있으면 극장 가서 보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 항상 테마록을 응원하고, 테마록이 계속해서 이렇게 시리즈로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저 개인적인 바람입니다.